김우식의 수구벤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굴 뵙기가 싫은지 자꾸 전화란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 이제까지의 흐름에 따른 건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수급도 썩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늘 수급 포인트는 여러 가지 많죠. 변수들이 많으니까 통칭해서 그냥 이벤트 데이라고 가겠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기일에다가 또 금통위 결정은 방금 나왔고, 또 갤럭시 S4도 이제 곧 나올 거고요. 또 이제 거기다가 또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또 북한까지 또 들쑤시죠. 또 북한 소식도 나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시끌벅적한 것 같지만은 의외로 또 잠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일 관련해서야 다 들었다시피 큰 물량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정도.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다 예상했던 정도죠. 약간 일반의 기대는 있었나요? 어쨌든 대부분 다 동결적으로 봤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대로 나왔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기일 변수, 이벤트 데이니까 만기일 변수, 또 금통위 이런 변수, 또 북한 소식, 갤럭시 S4 이런 것들 시장을 분명히 변동성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변수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만기일 물량이 또 시장을 흔들고 금통위 결정이 또 단기적으로 또 들썩했죠. 자, 그런 부분들. 거기서 갤럭시 S4 공개가 곧 될 건데 그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아래 위든 어느 쪽든 들썩일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팩트를 바꿀 수는 없죠. 중요한 게 글로벌 증시의 의미 있는 상승, 다우지수가 장중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변함없는 것 하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는 것 하나. 또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화들. 자, 이런 팩트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우리 국내 시장의 매수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뱅가드 펀드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물량, 변수만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우리 국내 시장에 여전히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어떤 노이즈가 되는 이벤트들 때문에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진입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 데이 때 수급의 변화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 그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진입을 한다 그러면 역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역시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코스피 시장은 지수로, 코스닥 시장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수급 포인트에 대한 해석이 따랐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매수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거의 손 놓고 있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매도가 좀 양쪽 모두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도 오늘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양시장 모두 매도가 나오는데, 역시 그 규모 자체가 일단 거래소를 보더라도 강하진 않죠.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전기전자 서비스, 철강, 금융 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통신, 유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업종을 보이고 있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전기전자 매도 나오는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특징주가 되겠죠. SK텔레콤, 락연락, 현대상, 삼성중공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고요. 기관도 함께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다만 2000포인트 위에 올라갈 때는 지수가 투신권 쪽으로 환매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환매가 뚝 끊어지죠. 오히려 1억이든 2억이든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묶여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업종별로 전반적인 매도세죠. 금융, 전기전자, 화학, 철강 매도 나오는데 그다지 특징적이진 않고요. 제약중 매수가 살짝 보이는데 역시 특징적이지 않다. 종목을 보더라도 밋밋합니다. KT라는 종목, KT 통신주 매수를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금호타이어, 삼성전기가 보이는데 매수세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 보고 기관들의 약간 좀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끝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전략은 거의 뭐 한 2달 동안 큰 변화 없습니다. 전혀 뭐 전략 변화는 줄 필요도 없고 바뀐 게 없죠. 뭐 외국인 매매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파는가, 얼마나 사는가 그 추세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의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약간의 매도는 어차피 뱅가드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감안해서 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뺀다 그러면은 매수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셔야 되겠죠. 박스권이 나쁘게 보면은 위가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아래도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에서 매수 대기하고 있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굳이 우리가 팔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수를 모아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가장 큰 핵심 중요한 것은 중소형 개별주 코스닥 쪽의 흐름이 여전히 좋다는 점. 그래서 550포인트까지 찍고 있는데 아마 이 흐름에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으로 시장 판단해보는 김우식의 수급 앤 탑픽 지금까지 SK증권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